세계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최근 1달러당 152엔 수준까지 떨어져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슈퍼 엔저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엔화 가치가 지금 3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엔 환율도 한때는 850원대로 추락했는데 이렇게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마 주위에 이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예. 연초만 하더라도 100엔 하면 거의 1,000원 정도 환전할 때 1,000원 정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엔당 850, 6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1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일본 가서 돈 쓸만 난다. 그리고 일본은 물가도 굉장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가보면 10년 전이랑 어떻게 물가가 똑같지?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저렴해진 엔화 가치를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투자자 측면에서도 일본 주식 사두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어? 엔화 가치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고물가 때문에 정말로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왔어요. 예. 근데 유일하게 일본은 물가를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하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단기 금리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상단히.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당연히 이 금리라는 건 돈이라는 건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이유가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저렴한 엔화로 달러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엔달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해외에 풀린 막대한 일본 자금이 거기에서만 놀고 예. 야 일본에 들어가면 예금 금리가 제로야. 예금 금리가 붙지 않아. 이러다 보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엔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일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엔화를 사모으는 그런 개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엔화 재테크에서 엔테크를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들 좀 엔화를 다들 바꾸니까 나도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매수 시기를 좀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행 목적이라면 예. 저는 뭐 환전하는 건 괜찮다. 근데 투자 목적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4월에 비해서 일본 엔화 이제 예금 잔액을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본 엔화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높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엔화를 구입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야, 지금 엔화가 바닥일 거야. 바닥일 거야. 조금 더 엔화가 반등하게 되면 그때 팔아도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엔화 적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예. 거의 0%예요. 이자가 붙지 않는데 엔화를 산다라는 건 환율, 엔화 가치가 급등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환전 수수를 감안해야 돼요. 앞서 제가 이제 투자자일 경우에는 조금 비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원화 갖고 엔화로 바꾸잖아요. 그때 수수료 들어갑니다. 수수료 그렇죠. 내야 돼요. 예. 전체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원화에서 다시 이제 이 원화로 환전할 때 역시 약 환전 수수료가 1.75%까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수료를 감안하게 되면 환율 변동이라는 거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자산이 좀 많아서 예.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안전자산 가운데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스위스 프랑, 유로화 이런 이제 이 바구니를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 라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엔화를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엔화 반등을 기도하면서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한다? 이거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엔화 투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엔저이, 엔화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일단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에 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엔저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엔화가 이제 조금 강세로 반전될 요인은 사실은 좀 없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지난 2010년대 초부터 사실은 장기적인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했던 게 뭐냐?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수출 기업들은 날개를 달아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개선됩니다. 예. 이게 실적이 개선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임금도 인상하고 또 투자 확대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소득이 늘어나고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결국 유효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를 좀 오르는 선순환의 이제 경제 정책,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물론 뭐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뭐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건데 예. 여기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 물론 10년 동안에 이어졌던 디플레이션은 탈출할 조짐 빠져나온 듯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일본은행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일본도. 예. 그런데 이걸 훌쩍 넘어섰어요. 3%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엔화 가치가 너무 약세다 보니까 일본도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수입 물가가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일본에 있는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일본의 특징적인 게 뭐냐? 일본은 임금 인상이 굉장히 정체돼 있습니다. 대졸자들도 과거 10만 원, 17만 원 월급이 그대로예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가가 이제 임금 상승률을 더 웃돌다 보니까 예. 쓸 소비할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일본의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지난 3분기 성적표를 뜯어봤더니 예. 오히려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엔저에서 슬픈 엔저다라는 이제 표현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3%라면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그동안 아픈 트라우마, 디플레이션에 빠진 걸 타개하기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조금 이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시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 계속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까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사상 최대입니다. 거의 GDP 대비 2.6배, 260%예요. 여기에서 만에 하나 금리를 일본의 기준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예.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 부담만 약 3조 7천억 엔, 33조 원이라는 33조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기도 일본은행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엔저 현상의 장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 과연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 단가 0.12% 하락하고 수출 금액은 0.1% 감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그 폭이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이제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엔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엔저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사라지만 오히려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데 예. 우리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통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 수출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악영향,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데요. 앞서 이제 무역협회 통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엔달러 환율이 10%만 절상되더라도 우리 수출 단가, 수출 금액 모두 떨어집니다. 특히나 일본과 수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품목들이 제조업이에요.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조선과 같은 제조업이거든요. 예. 이런 제조업에서 사실은 이제 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좀 밀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만큼 이런 이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산 자동차가 과거 100엔당 1,000원 시대에도 이제 버텼지만 지금은 100엔당 850엔 수준에서도 현대차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대일 무역 수지에서 만성 적자국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이후 57년 동안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예.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점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저 장기화는 좀 상수로 두고 우리의 주력 수출 업종들에 대한 어떤 위축이 되지 않도록 좀 생산성을 좀 늘리고 일본과 경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자, 일본 내 관광 분야는 어떤 상황인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1,989만 명 중에 한국인이 552만 명. 그러니까 지금 3.6명 중 1명은 한국인인 꼴이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많은 수가 좀 방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예. 올해 일본을 다녀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통계입니다. 예. 10월까지 통계가 이제 한국인이 552만 명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전체 외국인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고요. 비중이 거의 한 3.6명당 1명꼴로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물론 뭐 한일 관계가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원활하게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엔저예요. 예. 일본 가면 야, 제주도 가는 차라리 일본 간다. 일본 가면 돈 쓸만 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일본행 이제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고가 브랜드 매장, 명품 매장에서는 오픈런 대기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일본에 가서 명품을 수집하거나 쇼핑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만,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한국인이 가장 많다라는 건데요. 이 엔저라는 이 특성상 때문에 비행기표를 생각하고 감안하고 또 그다음에 일본 가서 쇼핑하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남는 장사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일본은 겨울 여행, 온천 여행 또 극성수기거든요. 예. 아마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예. 이게 여행 수지, 특히나 엔저가 우리나라의 여행 수지 그리고 경상수지, 이 서비스 수지 적자에 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역대급 엔저 좀 반가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달가운 현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해서 간신히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데, 앞서 제가 1965년 이후 대일 무역 적자는 거의 57년 동안 이제 1,000억이 넘는다라, 1,000조가 넘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올해 3분기에 일본 관광 관련한 소비를 봤더니 약 12조 엔이에요. 거기에 3분의 1이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내수만을 따져보게 되면 일본의 내수를 누가 떠받치고 있느냐? 한국인이 떠받쳐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특히나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여행수지 적자만 12조 원이 넘어요. 12조 원인데 거의 거기에 40%가량은 일본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보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지출한 금액이 그만큼 더 많다라는 거 하니까 이미 뭐 일본을 찾는 이제 이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엔저가 계속 지속되는 한 아마 여행 수지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저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